금융거래를 해오면서 한 번 이상은 다들 들어봤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래은행을 잘 정해야 된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런데 주거래은행은 당신을 위한 프레임이 아니라 은행을 위한 프레임입니다. 은행에서 주거래 우대 고객을 선정할 때 거래 액수와 거래 기간을 고려하니까 적은 돈이라도 오랜 기간 꾸준히 거래를 유지해온 고객을 우대한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그 말에 대한 신뢰도는 싹 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채널 C 그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문득 고민하게 만드는 주거래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주거래은행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많고요. 은행별로 주거래은행에 따른 고객 우대 혜택을 비교해 놓은 영상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대 혜택을 잘 받기 위해서 점수 잘 모으는 그런 방법에 대한 소개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주거래은행 정말 있어야 할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주거래은행을 어디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니까 어떤 점이 좋으시던가요? 아마도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같은 것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 대출할 때 대출 이자도 좀 싸게 할 수 있고, 예금 적금할 때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떠오르실 텐데요. 혹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 많이들 하시죠? 그럼 주거래 인터넷 쇼핑몰 있으세요? 아마도 주거래은행은 있어도 주거래 인터넷 쇼핑몰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인터파크에서 적립금 할인에 쿠폰 할인, 제휴카드 할인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서 나오는 가격보다 최저가 검색해서 지마켓에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거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거래은행에서 우대금리 적용받아서 가입하는 적금보다 다른 은행에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대출할 때도 주거래 고객에 대한 할인 이자율보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할 때 더 싸게 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거래은행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체 수수료나 각종 수수료 할인 또는 감면도 사실 알고 보면 어느 은행이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래하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국민은행의 고객 우대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고객 우대 제도는 총 4가지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MVP 스타 등급의 경우 각종 수수료 할인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혜택이 있고요. 다음 등급인 로얄 스타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우대금리가 약간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등급인 골드 스타는 금융상품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은 없고 몇몇 수수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프리미엄 스타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감면 범위가 약간 더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그럼 각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국민은행에서 평가하는 KB평점과 총자산으로 결정됩니다. 그중 KB평점의 부여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체크해 보면요. 급여 이체를 하면 최대 300점을 줍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거래해봐야 얻을 수 있는 평점도 300점에 불과합니다. 관리비 이체, 신용카드 결제계좌 연결을 해봐야 최대 80점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 300만 원만 하면 한 방에 300점이 쌓여버립니다. 30년을 한결같이 거래하는 것보다 300만 원 예치 한 방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또 평소에 전혀 국민은행과 거래가 없다가도 집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1억 5천만 원만 해도 4,500점이 바로 생깁니다. 가장 혜택이 많다는 MVP 스타 등급보다 딱 한 단계 낮은 로얄 스타 등급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주거래 우대 고객을 선정할 때 거래 액수 그리고 거래 기간을 고려하니까 적은 돈이라도 오랜 시간 꾸준히 거래를 유지해온 고객을 대우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 그 말에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은행들도 상황이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상품을 구매하실 때 최저가 비교 검색해 보시고 그래서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하시듯이 대출을 할 때나 예적금을 가입하실 때도 실익도 별로 없는 주거래은행을 선택하는 것보다 은행연합회를 이용하셔서 금리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주거래은행이란 말은 왜 있는 거냐? 일단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는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앞서 보셨듯이 급여생활자들은 특별히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은행 중에 한 곳에 급여 이체를 하면서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적금을 들어도 이 은행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예금을 들어도
대출을 하더라도 타 은행보다 이 은행을 먼저 찾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은행에서 파는 펀드나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도 다른 은행보다 이 은행을 먼저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각종 금융상품 구입을 위해 방문해주는 단골 고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즉, 주거래은행이란 말은 은행에 도움이 되는 은행을 위한 그런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주거래은행이 나에게 도움되는 제도일 거라는 일종의 미신 같은 막연한 믿음으로 주거래은행에 대한 신뢰를 보내왔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고객인 나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주거래은행을 결정하느라고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냥 편하고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한 금융생활을 하시는 거란 걸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채널 C 그아재였습니다.